지난해 10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이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기 특수본과 특검, 2기 특수본이 차례대로 투입됐고 그 결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됐습니다. 또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이후 592억 뇌물죄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에 머문 것을 비롯해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 지난 6개월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국정농단 수사. 그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있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지난해 가을부터 나라 전체를 경랑에 빠뜨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총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 영상편지 김남국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메시지 편지 준비해 오셨죠? 아니요, 준비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막 시킵니다. 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자 예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으로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바로 뒤에 미디어 월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네. 예. 안 돌으세요? 자, 여기서 구속된 인물 중에 유명 인물 빠진 인물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명씩. 조윤선 전 장관. 김일순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습니까? 아닌데요? 저 옆에 있잖아요. 아니? 저거 최순실 씨입니다. 최순실 씨. 아, 그래요? 네네. 예. 머리가 일단 크시지 않았습니까? 예, 최순실. 그 다음 밑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 다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차은택 씨. 차은택 씨 울고 계신데? 네네. 공항에서 입국했을 때 첫 예. 사진입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네. 여기는요? 정호성 전 비서관. 아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요. 교도관입니다. 남자 교도관이 있습니다. 남자 교도관이에요? 네. 그렇죠. 자, 여기는? 최순실 씨가 최순실 마스크. 씨는 두 번 등장하시네요. 네. 야, 저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하고 똑같네요. 진짜 보니까. 그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네. 예. 자, 이분은 얘기 안 해도 알고요. 여기 누굽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만하세요. 여기는? 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고요. 예, 저 뒤에.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과 4인의 교도관. 네. 예. 말씀 안 해도 되고. 아, 네. 이분은 구속 안 됐잖아요? 예. 우리 우병우 전 수석. 예. 그리고 장시호 씨, 정유라 역시 지금 조사도 안 받았죠? 예, 두 분이 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우. 보니까 주요 인물들만 쭉 이렇게 구속을 한 것 같은데. 네, 저쪽 구석 사진은 조윤선 전 장관으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사람만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가장 죄질이 나쁜 예.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두 번 나온 거죠. 와. 아니, 특검에서 한 번 기소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본에서 기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만 냈네요. 했죠. 예. 근데 주요 범죄자기 때문에 두 번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언제부터 문제가 됐나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최초 보도 이 사건 자체로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TV조선에서 지난해 이제 7월 정도에 이 관련 이제 보도가 나갔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어떤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그 권력형 비리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따로 또 제기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두 사건이 합쳐지고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는 이 JTBC에서 태블릿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밝혀지면서부터 아주 기폭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알다시피 탄핵 그리고 탄핵 인용 그리고 구속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첫 보도가 TV조선에서 나왔죠. 네. 그것도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 아닌가요? 그 TV조선과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의 매체라고 하는 한겨레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보도는 이제 한겨레에서 네. 나왔고. 사실은 이제 그 첫 보도에서 두 번째 예. 보도까지 약간의 어떤 시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어떤 그 이 후폭풍을 감안했을 때는 TV조선에서 보도가 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예, 대한민국 전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예. 그때 어떤 이제 이 언론이 뭐지 하면서 그냥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바로 후속 보도들이 전 언론이 달려들어야 될 사건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어떤 뭐지 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와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TV조선에서 첫 보도할 때도 보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과 진경준 네. 그쪽 관계, 그러니까 정강이 그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예. 김종주 그 네. 넥센인가요? 그쪽에다 파는 과정 거기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JTBC 보도가 나오니까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런 이제 동영상 파일 같은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도 했는데 뭐 근데 보면은 그 보도에서 저는 이제 타이밍에 지난 총선을 저는 좀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 사실은 처음 제보를 받은 걸로 따져보면은 2015년 가을까지 가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것들이 총선 전에는 터지지가 않았고 총선 뒤에 터졌고 그 다음에 또 그 결정적인 또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JTBC 보도 이후에 또 터지고 예. 뭐 그래서 언론이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제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부끄러운 부분도 우리들은 있습니다. 어딘데요? 정몽주 의원님. 시사인형. 네, 그래 오늘 그 영상 편지하고 싶어서 막 나대는 거예요. 저희는 그 뒤에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이렇게 얻어내서 그래서 그 뒤에 아주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첫 보도가 7월 중순쯤 나왔고요. 예. 7월 말쯤에 LA에 있는 교민신문에서도 한번 자세히 그랬었죠.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나오는데 예. 국내 언론에서 그걸 안 받아요. 예. 그러다가 9월에 한겨레에서 유사한 보도를 하고 예. 다시 10월 25일 날 예. JTBC가 태블릿 PC 보도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걸 그렇죠. 7월서부터 8, 9, 10, 3개월 동안 예.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이 정권적 차원에서의 입막음, 예. 언론의 재갈 물리기 이런 게 시도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예. TV조선이 사실은 이 영상을 미리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형태로부터 제보를 받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저는 이슈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의지만 있었다면. 만약 그게 뭐 경향신문이나 시사인이나 다른 데에 제보가 됐다고 하면 그게 그동안 그렇게 묵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진들을 자기 비서 부리듯이 하면서 옷을 만드는 거 외부에서 만들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슈화할 수 있는 그게 거죠. TV조선에서 확보했던 영상이죠? 그렇죠. 고영태가 제보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까지 않았어요. 깠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깐 건 무슨 뜻인가요? 보도를 했다. 이걸 조금 보도했다, 이제 예. 전문 용어로 깐다 이렇게 언론학 표현하죠. 교수님이시네요. 예, 언론학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품위를 교수님 지키도록 깠다는 하겠습니다. 표현 쓰니까 깜놀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언론사, 뭐 우리 품격시대가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면 품격시대는 만약에 이게 보도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TV조선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간을 보거나 눈치를 보거나 정부와의 어떤 조율을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 보도됐을 때 예. 현 정권으로부터 즉 이제 지금 탄핵된 정권인데 예. 뭐 무소불위의 정권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그때 우병우라고 그렇죠. 하는 또 아주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우꾸라지가 버티고 있었던 예. 여기서 어떻게 반격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었죠. 살짝 잡아 한번 날려버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JTBC의 그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다면 이게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TV조선이 정말 물론 이 탄핵 정국에서 종편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거는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했냐. 정말 적극적으로 이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예. 잘못된 박근혜 정부를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부분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나중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보수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 자체는 박근혜 정부를 끝까지 일정 부분 유지하려고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게 만드는, 뭐 그건 확실하게 얘기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네.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우,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예.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었을 그냥 텐데. 바로 아웃시켰죠.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뭐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자, 특수본 1기. 윤갑근 본부장이었었죠?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특수본 2기. 이영렬 본부장. 네. 그 다음에 중간에 특검. 박영수 특검. 예. 요걸 1기 특검 특수본 2기. 이렇게 해갖고 좀 나눠갖고 점수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매겨보시죠. 일기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후하게 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점수를 준다면 한 50점? 그 정도로 좀 줄 수 있을 것 1기 같고요. 특수본도요? 예. 1기 특수본도 전기 후기로 나뉘어져야 되지 않나요? 네, 나눠줘야죠. 당연히. 예. 일기는 50점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아니. 1기 중에서 1기 자체도 특검이 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갔지. 그 전에는 그 전에 특수본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처음에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과 관련된 고소장을 한 9월 초쯤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그 일기 특수본이죠. 일기 예. 특수본에서는 사실상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뭐 지금 형사 8부에 뭐 한웅재 검사가 한웅재 부장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한웅재 검사가 그냥 이제 사건을 받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그냥 묵힌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들고 있을 정도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부랴부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기에 일기 특수본에 대한 어떤 점수를 주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에 점수를 주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특검의 수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그 점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특검에서는 사실은 특수본에서 이어받으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을 100% 발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사실상 그러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특수본 빵점이요? 아니죠. 이기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주자면 이것도 후하게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특검의 어떤 수사를 좀 이어받아서 마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를 구속 안 시켰는데도요? 그러면 점수를 주지 말까? 그러니까요. 오늘 김남국 변호사 빵점. 예, 좀 이따가 아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예. 좀 짚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기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넘길 때 특검의 초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검찰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돌고, 그러니까 이제 일기 특수본에서 나중에 이제 후문이 우리가 재벌 수사 철저하게 해서 넘겼는데 왜 우리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까지 압수수색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하면서 사실 좀 그때 떨고 있었는데 지나서 다시 복귀를 해봤더니 그때 특수본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게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을 조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워낙 우병우 라인이 많으니까 예. 그럼 아예 특검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우병우를 뒤로 뺐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또 타당하다고도 보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만약에 처음부터 조사를 했으면 스텝이 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기간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우병우 수석 건을 먼저 건드렸다가 만약에 검찰의 반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꼬여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특검의 성과 자체가 완전히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순실 관련 조사나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들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그리고 나서 우병우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판에 가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더 있어서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 100% 구속영장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검찰에 와서 특수본에서 했더니 그게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검찰이 정말 특검처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세월호 조사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조사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한 게 결국은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분들만 조사한 거지 예. 않습니까? 나머지 실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검찰이나 대법원에 대한 법원에 대한 그런 관련자들은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것 때문에 결국은 변찬호 전 지검장과 윤찬호 전 형사 2부장. 예, 두 사람만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검찰 측과 그다음에 법원에 관련된 사람도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바람에 기소할 의향은 애당초 없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게 보면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할 수 없지만 네. 2014년 12월 정윤의 문건 파동. 자, 이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올 법한 그런 그 사건 아니었었나요? 네, 그렇죠. 국민은 뭐로 보길래 이렇게 분명한 그때 당시 박관천 그 경정이죠. 네. 제1 권력은 최순실. 그 다음에 제2 권력은 정윤회. 제3 권력은 박근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때도 쫙 퍼졌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미 카나리아가 울었는데 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 점수를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저도 한번 예, 옆에서 매겨보세요. 점수를 일기 특수본. 생각해봤는데 그냥 이제 저는 지금 이기 특수본만 점수 매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마이너스 100점 주겠습니다. 그럼 전 마이너스 1000점 주겠습니다. 좀 야비해요.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자체에 미흡한 것보다 저는 더 얄미웠던 게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서 반드시 특검을 해서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승건 1차장이 그런 기름을 부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니 왜 국민이 월급을 주는데 우병우 변호사 짓을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변호사 이래 가지고 제가 짓이라고 해서 이건 뭐 기자 짓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좀 날개짓 뭐 이런 거 있죠. 왜 우병우 변호사 역할을 우병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국민이 저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말 얄미워요. 예. 아니 영장 기각되니까 법원에 몫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예,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다까지 다 변명을 해줍니다. 예. 그 중에 어떤 그런 문체부 이제 인사들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그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다라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그 행정부에서 그 감사원에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 감찰하는 거지 그런 일선 공무원들에 가가지고 겁박해서 그런 이제 신발 벗기고 양말 벗기고.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것을 해명이랍시고 검찰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대선 국면에 절대 묻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이번에 공소장을 보게 되면 검찰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봐줬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이제 뭐 정관 출신의 어떤 법조인들이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뭔가 유리하게 이제 형사 판결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물론 이제 기소 자체를 안 하게 하면 좋지만 워낙 중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냐면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에서 공판 단계에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누락시켜가지고 일부러 무죄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도 사실은 이제 뭔가 할 때는 뭔가 이제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긁어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면피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검찰에서 보여준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때 기각시켰을 때 범죄 법리적으로 뭔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서 해야 될 거는 추가적인 수사가 당연히 따라와야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추가적인 수사를 따라오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어서 기소를 해야 될 어떤 마감 시한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춰가지고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봐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예. 우병우 민정수석을 봐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 2014년 12월 정윤의 문건 파동 때 예. 그때 사실 당시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의 불꽃을
탁 틀어놔야고 이거 네. 이거 나중에라도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예. 정운의 문건 퍼졌을 때도 그때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검찰이 예. 또는 청와대가 정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협조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운의 문건 터지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이건 다 찌라시다. 국기문란이다. 그리고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공익 제보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보호해 줘야죠.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그런데 도리어 문제의 본질은 다 버려버리고 그걸 제보한 외부에 노출한 노출시킨 사람. 사람을 예. 색출하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보인 것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이나 정윤회 이 십상시 관련된 부분들을 덮으려고 했는가. 예. 그 자체가 지금 최순실 사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비리고 몸통인 최순실과 정윤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결국은 그 상황이 터졌을 때에 찌라시로 명명하고 색출하라고 하는 이상한 지시를 내리는 그러니까 예.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엄한 사람을 잡아넣는 그런 태도로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고재혁 기자님, 네. 만일에 그때 청와대에서는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문건 유출, 국가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문건 유출 이거 수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박관천, 조응천, 박관천 결국 감옥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 경위 한 분은 자살까지 했고. 네. 그럴 때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한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검찰이고 정치 검찰이 아니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문서 유출인지 찌라시인지 예. 아니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인지 이거 조사해야 될 책임자가 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그다음에 김수남. 김수남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 이게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검찰도 결국은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나중에 됐고, 예. 우병우 비서관은 민정수석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가정법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JTBC에서 최순실 이게 태블릿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린 이 방송 못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뭐가 돼 있었을까요? 대통령 돼 있을까요?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엔,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이나 비서실장 정도. 그쯤 돼 있겠죠. 예, 돼 있을 것 같고, 지금 김수남 총장도 예. 또 법무부 장관이나, 예. 그렇게 영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재열 기자는 허위사실 기사 썼다고 해갖고 수배 당할 것 같고. 지금 이 2기 특수본에서 블록버스터급 헐리우드 액션이 있었잖아요. 예. 그냥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에요. 그냥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척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60명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했어요? 왜? 그럴 거면. 예. 그리고 아니, 그분들한테 다 입을 막은 거예요. 말하지 마라. 압수수색까지 가서 뭐 이제 자료 제출을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이 헐리우드 액션도 블록버스터급으로 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대선이 바쁘고 갈 길이 멀지만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 12월에 그 정윤회 문건을 우리가 제대로 된 수사를 그때 했으면 이미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이 사태를 겪지 않고 대한민국 호가 정상 궤도를 달릴 수 있어서 못 달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될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나오고 그럴 때 대처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이슈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제2의 문건, 정윤회 문건 사태, 지라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간부들과 수백 통, 그리고 한 번 통화하면 수십 분씩 그렇게 통화했던 그 내역이 있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안 한다는 거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 여지를 남기고 간다는 거죠. 예. 자, 김남국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문고리 3인방, 네.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그런데 박관천 전 경제모라는 정호성이 브레인이고 이재만과 안봉근은 행동대장이다. 네. 행동대장이 더 머리가 좋거나 그러진 않죠. 예. 정호성은 머리를 썼고 나머지 두 명은 이재만과 안봉근은 행동대장 격이었다. 그리고 정호성은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하고 대통령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고요. 자, 안봉근, 이재만 이분들은 기소도 안 되고 조사는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검찰은 뭘 한 걸까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세 사람은 거의 일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이게 무리하게 어떤 추론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예. 실제 뭐 최순실 씨와의 어떤 그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 세 사람은 거의 한 몸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보좌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보좌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또는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봉근, 뭐 이재만, 정호성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국정농단을 축소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뭐 지금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은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어떤 공범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범죄만 나와 있고 다른 기타 여하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안종범 수석은 이 수첩을 썼을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들을 정말 깨알같이 다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 것이냐?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 또 실제 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여러 군데에서 파다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 드러나 있는 아예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조그만 것만 수사를 하고 실제로 더 숨어 있는 것들은 아예 덮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정말 특검을 반드시 도입을 해서 나머지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얘기에 보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인에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입수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도를 했으니까 아는데요. 거기에 그 수첩에 있는 내용 중에 지금 특검이 이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특검 수사에서 지금 이기 특수본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유를 하자면 그냥 교열 교정한 거예요. 맞춤법이나 좀 이렇게 보고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특검이 했던 거조차도 또 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종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 사실 중에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인사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누구 공소사실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 사실인데, 예. 근데 그 사람이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개입된 걸로 지금 파악되는 해외에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 대사 그 관련 부분은 이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거기에 미얀마 또 이란 몇 건들이 해외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수사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이상화 씨를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 하나은행에서 임원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인사 개입만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전혀 진도가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20%, 80%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리고 실제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그런 명백한 수첩이라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도하는 거, 저희는 그런 이 전체 뒤에 39건이 나중에 더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예. 없었어요. 그 앞부분에 저희가 보도한 것에 3분의 1도 안 된 거죠, 이번 수사는. 예. 교수님. 예. 지금 여기 빠진 인물이 또 있어요. 정윤혜 씨가 그럼 예. 2014년 12월에 결국 비선 실세들 십상시 예. 국정농단 이게 지금으로 봐갖고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팩트에 가까웠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후에 왜 특수본과 예. 특검에서 정윤혜 씨 조사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허허.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청와대예요. 그것도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지시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밖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 내부에서 실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조사해서 만든 거고. 조응천 의원은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것 무슨 예.
정보 사이드에서 정보를 다루던 분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국회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면책특권이 있기 면책 때문에. 특권이 있으니까 네. 근데 국회에서도 안 하잖아요. 이상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민주당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와서 정말 국정농단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일 그런 잘하는 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 그분하고 김병기 의원 동작에 이 두 분은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인가요? 그 한 20년 가까이 인사 있었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서 누가 대선 댓글 개입 주도했고 사이버 사령부하고 연결했고 그 인사 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설에서 슬쩍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네. 근데 공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만 보면 피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의의 문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내에서 비서실장의 지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문건 자체의 신뢰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외부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찌라시처럼 도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본인이 잘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사실은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걸 꾸미고 있는지. 예. 그럼 알고 봤더니 정의라는 사람이 뒤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보고서의 내용인데 예. 그걸 언론이 보도했더니 그 보고서에 대한 뭐 진실을 파헤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점들을 도려내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거를 덮어주려고 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특검과 뭐 특검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인계받은 다음에 당연히 정윤회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 당시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뭔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려움이 사실은 그걸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건 드러난 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개인적으로 정인의 문건이 이게 국기문란. 예. 왜냐하면 이때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윤전추 행정관을 상급 행정관으로 채용한 문제 때문에 그것고 제가 그 청와대 일대를 계속 그냥 날마다 취재를 다녔거든요. 예. 한겨레 하호영 기자하고 둘이서 윤전추 그래갖고 윤전추 뭐 트레드밀 이런 거 그 개인 헬스기구 들어간 거 다 예, 한겨레에서 그렇죠. 특정 보도한 게 그거 제가 다 찾아준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이게 공소시효 지나지 특종상 않았는데? 내지는 무슨 이렇게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앵커상 이런 거 이달의 제보자상으로. 제보자상으로 특정 보조상. 예. 근데 이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그 주위에서 청와대 일대에서 바닥에 퍼지고 그랬죠. 네. 그때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이 십상시대 자주 만나는 강남에 무슨 중식당 같은 보도 나오고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금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검찰과 이 정권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리를 받아가지고 고발장 작성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예, 그때 얘기를. 말씀을 예. 이제 그냥 사석에서 근데 조용히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고발장을 제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건 유출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겉으로 그냥 드러난 내용이고 실제는 그 안에 문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해달라는 거였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피상적인 수사를 한 겁니다. 그때 너무나 황당했는데요. 중식당에서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 내용도 볼 필요도 없이 전부 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국정농단의 어떤 그 모임 자체가 중식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머지는 아니라고 한 건데요. 사실상 그것 자체가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면피를 해주기 위한 그냥 덮어주기 수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요. 지금 뭐 어제 이제 그 손수호 변호사가 네. 상설 특검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안 할 것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거 지시하게 되면 상설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과 검찰 수뇌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명 후보들에게 꼭 조사하라고 영상 편지 한번 날리시죠. 네,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후보님들. 후보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시느라 굉장히 바쁠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대상에 있는 게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반드시 검찰 권력 개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개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석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혼자 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한 그 공범들,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범들, 검찰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문재인 후보님 지난주 금요일 날 뵀는데 제 이름도 몰라보셔서 너무 좀 서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오게티가 아니라 그 활용 정점을 하셨네. 네. 예. 잘 듣겠죠, 이제 후보들이? 네,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도 영상 편지 한번 날리고 싶어요? 누구한테? 아닙니다. 집에 계신 변호사한테 부인에게. 사랑합니다. 예. 아이고, 참. 고재열 기자님. 네. 고재열이? 저도- 아니, 날리지 마세요. 뭐 영상 편지 갖고 이름 보니까 고재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뭔가 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우병우 수석하고 통합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그때 이렇게 국회 출석 안 할 때 예. 그런 현상금 걸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국민 기소단이라도 하나 조직을 좀 했으면 너무 약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는 국민을 농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을 농단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그게 민정수석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이 잘 안 나오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어떤 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되겠다고.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수석만 생각하면, 전 수석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촛불 대선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설 것인가? 유권자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각 후보는 이기고 지는 정치공학을 떠나서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바라는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불행하고도 부끄러운 우리 정치 역사. 다시는 이런 치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후보는 물론 유권자분들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여일 올바른 대통령을 구분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미안으로 끝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4월 18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보니까 그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네, 예. 자, 이분은 얘기 안 해도 알고요. 여기 누굽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거 그만하세요. 여기는 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고요. 예, 저 뒤에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과 4인의 교도관. 네. 예. 말씀 안 해도 되고. 네. 이분은 구속 안 됐잖아요? 예. 우리 우병우 전 수석. 예. 그리고 장시호 씨, 그리고 정유라 역시 지금 조사도 안 받았죠? 예, 두 분이 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보니까 주요 인물들만 쭉 이렇게 구속을 한 것 같은데. 네, 저쪽 구석 사진은 조윤선 전 장관으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사람만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가장 죄질이 나쁜 예.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두 번 나온 거죠. 와. 아니, 특검에서 한 번 기소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본에서 기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만 됐네요. 했죠. 예. 근데 주요 범죄자기 때문에 두 번 나온 걸로 생각해요. 예. 자,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언제부터 문제가 됐나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최초 보도 이 사건 자체로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TV조선에서 지난해 이제 7월 정도에 예. 이 관련 이제 보도가 나갔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어떤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그 권력형 비리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따로 또 제기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두 사건이 합쳐지고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는 이 JTBC에서 태블릿 보도를 하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예. 밝혀지면서부터 아주 기폭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알다시피 탄핵 그리고 탄핵 인용 그리고 구속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첫 보도가 TV조선에서 나왔죠. 네. 그것도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 아닌가요? 그 TV조선과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의 매체라고 하는 한겨레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보도는 이제 한겨레에서 네. 나왔고. 사실은 이제 그 첫 보도에서 두 번째 예. 보도까지 약간의 어떤 시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어떤 이 후폭풍을 감안했을 때는 TV조선에서 보도가 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전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예. 그때 어떤 이제 이 언론이 뭐지 하면서 그냥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바로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이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기 특수본과 특검, 2기 특수본이 차례대로 투입됐고 그 결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됐습니다. 또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이후 592억 뇌물죄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에 머문 것을 비롯해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 지난 6개월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국정농단 수사. 그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있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지난해 가을부터 나라 전체를 경랑에 빠뜨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총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 영상편지 김남국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메시지 편지 준비해 오셨죠? 아니요, 준비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막 시킵니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자 예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으로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바로 뒤에 미디어 월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네. 예. 안 돌으세요? 자, 여기서 구속된 인물 중에 유명 인물 빠진 인물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명씩. 조윤선 전 장관. 김일순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습니까? 아닌데요? 저 옆에 있잖아요. 아니? 저거 최순실 씨입니다. 최순실 씨. 아, 그래요? 네네. 예. 머리가 일단 크시지 예, 않았습니까? 최순실. 그 다음 밑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 다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차은택 씨. 장택 씨 울고 계신데요? 네네. 공항에서 입국했을 때 첫 예. 사진입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네. 여기는요? 정호성 전 비서관. 아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요. 교도관입니다. 남자 교도관이. 남자 교도관이에요? 네. 그렇죠요. 자, 여기는 최순실 씨가 최순실 마스크. 씨는 두 번 등장하시네요. 네. 야, 저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하고 똑같네요. 이르재단과 관련된 고소장을 한 9월 초쯤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그 일기 특수본이죠. 일기 예. 특수본에서는 사실상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뭐 지금 형사 8부에 뭐 한웅재 부장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한웅재 검사가 그냥 이제 사건을 받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그냥 묵힌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들고 있을 정도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부랴부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기에 일기 특수본에 대한 어떤 점수를 주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의 점수를 주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특검의 수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그 점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특검에서는 사실은 특수본에서 이어받으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을 100% 발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사실상 그러지 못했다고 것이거든요. 이게 특수본 빵점이요? 아니죠. 이기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주자면 이것도 후하게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특검이 어떤 수사를 좀 이어받아서 마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를 구속 안 시켰는데도요? 그러면 점수를 주지 말까? 그러니까요. 오늘 김남국 변호사 빵점.
예, 좀 이따가 아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예. 좀 짚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기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넘길 때 특검의 초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검찰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돌고, 그러니까 이제 일기 특수본에서 나중에 이제 후문이 우리가 재벌 수사 철저하게 해서 넘겼는데 왜 우리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까지 압수수색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하면서 사실 좀 그때 떨고 있었는데 지나서 다시 복귀를 해봤더니 그때 특수본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게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을 조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워낙 우병우 라인이 많으니까 예. 그럼 아예 특검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우병우를 뒤로 뺐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타당하다고도 보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만약에 처음부터 조사를 했으면 스텝이 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기간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우병우 수석 건을 먼저 건드렸다가 만약에 검찰의 반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꼬여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특검의 성과 자체가 완전히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보했던 영상이죠. 그렇죠. 고영태가 제보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까지 않았어요. 깠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깐 건 무슨 뜻인가요? 보도를 했다. 이걸 보도를 조금 했다, 이제 예. 전문 용어로 깐다 이렇게 언론학 표현하죠. 교수님이시네요. 네, 언론학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품위를 교수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깠다는 표현 쓰기가 깜놀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언론사, 뭐 우리 품격 시대가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하면 품격 시대는 만약에 이게 보도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TV조선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간을 보거나 눈치를 보거나 정부와의 어떤 조율을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 보도됐을 때 예. 현 정권으로부터 즉 이제 지금 탄핵된 정권인데 예. 뭐 무소불위의 정권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그때 우병우라고 그렇죠. 하는 또 아주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우꾸라지가 버티고 있었던 예. 여기서 어떻게 반격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었죠. 살짝 잽을 한번 날려보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JTBC의 그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다면 이게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TV조선이 정말 물론 이 탄핵 정국에서 종편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거는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했냐. 정말 적극적으로 이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박근혜 정부를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부분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나중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보수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 자체는 박근혜 정부를 끝까지 일정 부분 유지하려고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게 만드는, 뭐 그건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네.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우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예.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었을 그냥 텐데. 바로 아웃시켰죠.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뭐 제 혼자 힘으로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자, 특수본 1기. 윤곽근 본부장이었었죠?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특수본 2기. 이영렬 본부장. 네. 그 다음에 중간에 특검. 박영수 특검. 예. 요걸 1기 특검 특수본 2기. 이렇게 해갖고 좀 나눠갖고 점수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매겨보시죠. 일기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후하게 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점수를 준다면 한 50점? 그 정도로 좀 줄 수 있을 것 1기 같고요. 특수본도요? 예. 1기 특수본도 전기 후기로 나뉘어져야 되지 않나요? 네, 나눠줘야죠. 당연히. 예. 일기는 50점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아니. 1기 중에서 1기 자체도 특검이 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갔지. 그 전에는 그 전에 특수본에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처음에 K스포츠 재단과 후속 보도들이 전 언론이 달려들어야 될 사건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어떤 머지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와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TV조선에서 첫 보도할 때도 보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과 진경준 네. 그쪽 관계, 그러니까 정강이 그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예. 김종주 그 넥센인가요? 그쪽에다 파는 과정 거기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JTBC 보도가 나오니까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런 이제 동영상 파일 같은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도 했는데
근데 보면은 그 보도에서 저는 이제 타이밍에 지난 총선을 저는 좀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 사실은 처음 제보를 받은 걸로 따져보면은 2015년 가을까지 가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것들이 총선 전에는 터지지가 않았고 총선 뒤에 터졌고 그 다음에 또 그 결정적인 또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JTBC 보도 이후에 또 터지고 예. 그래서 언론이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제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부끄러운 부분도 우리들은 있습니다. 어딘데요? 정봉주 의원님. 시사인형. 네, 그래서 오늘 영상 편지하고 싶어서 막 나대는 거예요. 저희는 그 뒤에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이렇게 얻어내서 그래서 그 뒤에 아주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첫 보도가 7월 중순쯤 나왔고요. 예. 7월 말쯤에 LA에 있는 교민신문에서도 한번 자세히 그랬었죠.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나오는데 예. 국내 언론에서 그걸 안 받아요. 예. 그러다가 9월에 한겨레에서 유사한 보도를 하고 예. 다시 10월 25일 날 예. JTBC가 태블릿 PC 보도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렇죠. 7월서부터 8, 9, 10, 3개월 동안 예.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이 정권적 차원에서의 입막음, 예. 언론의 재갈 물리기 이런 게 시도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예. TV조선이 사실은 이 영상을 미리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형태로부터 제보를 받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저는 이슈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의지만 있었다면. 만약 그게 뭐 경향신문이나 시사인이나 다른 데에 제보가 됐다고 하면 그게 그동안 그렇게 묵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진들을 자기 비서 부리듯이 하면서 옷을 만드는 거 외부에서 만들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슈화할 수 있는 그게 거죠. TV조선